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밤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 WWDC 2019에서 공개되었던 iOS 13 업데이트가 드디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2달가량 정도는 베타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드디어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블랙 테마 설정 등 변화된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그거를 콕콕 집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폰을 PC에 연결해서 아이튠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 자체에서 설정 일반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아이폰 10R로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7가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됐던 기능 7가지만 콕콕 집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다크모드입니다. 맥에서 적용이 된 이후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다크모드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다크모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크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아이폰의 배경 토닉 모드가 블랙으로 바뀌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부담 없이 아이폰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다크모드는 제어 센터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볼 때 중간에 볼륨을 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로 모드에서는 그 볼륨 조절 창이 가운데 팝업으로 이렇게 뜨면서 스피커 모양으로 좀 크기가 컸다라면 이제는 그 볼륨 조절 창이 왼쪽 구석으로 옮겨지면서 뭔가 훨씬 더 깔끔해졌더라고요. 페이스 아이디 속도 업. 이번 업데이트로 페이스 아이디의 인식 속도가 좀 더 빨라졌는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사실 종종 상황에 따라서 제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확실히 인식 속도도 또 빨라졌고 정확도도 좀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목록을 보거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꼭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설정이 항상 이렇게 진입하지 않더라도 제어센터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그 해당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리스트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거기서 바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앱의 편집 기능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단하게 색감을 조절하거나 노출, 휘도, 하이라이트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포토샵이 없더라도 또는 뭐 사진 수정하는 그런 어플이 없더라도 꽤 느낌 있고 디테일한 사진 보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채도는 물론 색 선명도까지도 쉽게 살려낼 수 있게 되었고요. 화이트 밸런스, 노이즈 감소, 비네팅 효과도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장 메모리 지원, 편리해진 파일 관리. 드디어 외장 메모리 이제 연결을 하면요. 간단하게 사진, 영상, 파일 등을 저장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폰 안에서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거나 복사가 가능해졌고요. 마치 PC 탐색기를 사용을 하듯 평소 좋아하던 음악 파일이나 사진, 영상을 쉽게 아이폰에서 뷰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오디오 쉐어링. 에어팟 오디오 쉐어링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한 대의 아이폰에 두 대의 에어팟 또는 파워비츠 프로 등을 연결해서 두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커플들이라면 하나의 아이폰으로 같은 음악을 공유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카페 등에서 영상 같은 거를 볼 때 한쪽씩 이어폰을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이 에어팟을 각각 착용을 하면 된다는 거. 어플별 언어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이제 언어를 한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주변 지인만 보더라도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언어를 영어로 하게 되면 어플까지도 언어가 영어로 다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SNS 또는 카톡 등에서 주소, 이름 등의 정렬이 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각각의 어플별로 언어 설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언어는 영어로 사용을 하더라도 원하는 앱만 한글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특정 앱만 바꿔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iOS 13으로 달라진 주요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지금까지 이미 있었던 기능인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아이폰을 쭉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그동안 몇 가지 불편했던 기능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번 업데이트로 또 개선되었다라는 데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이폰 6S 이상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iOS 13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아이폰 11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어떤 모델, 어떤 컬러를 선택했는지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